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가 심상치 않은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고, 특히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패트리어트 등 대공 미사일을 전부 소진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공 미사일 지원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전혀 방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러시아도 이런 우크라이나의 약점을 파악하고 탄도미사일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고, 심지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대까지 전선에 배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제공해주던 미국의 미사일 공급이 끊겨버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에게 방공무기를 지원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분쟁 중인 국가에게는 무기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몇몇 언론에서 우리나라가 비밀리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지금 우리나라의 KF-21은 첫 기체가 우리나라 군대에 인도되기 직전인데요. 우리나라 군대의 KF-21이 첫 인도되는 날짜는 다음 달인 9월 17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드디어 우리나라 군대에서 KF-21을 운용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KF-21의 무장도 도입해야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럽의 미티어와 독일의 IRIS-T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미티어 14발이 9월 14일에 한국에 정식으로 들어온다고 하네요. KF-21은 올해 총 8대가 납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사청은 우리나라에 지원함에 EOIR을 탑재한다고 하고요. 이번에 탑재되는 EOIR 장비들은 한화의 제품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EOIR이 탑재되는 함선은 소양급 군수지원함 한 척과 통영급 수상구조함 2척 그리고 강화도급 잠수구조함 한 척이라고 하고요. 또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북한과 대화를 시도한다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솔직히 트럼프의 이런 행동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기저기서 계속 사고는 치고 있는데 이미 자기가 사고 친 건 해결도 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어버리고 또 다시 계속 사고를 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 트럼프는 우리나라에서 또 어떤 사고를 칠 건지 무척 걱정이 되네요. 제발 북한과 대화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사람은 우리나라 문제에 관심을 끊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만 드네요. 또 말도 안 되는 양보를 북한에 해주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가장 걱정이 드는 건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라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줘 버리는 것 아닌지,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데요. 제발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끊어줬으면 좋겠네요. 원래 이 시간은 간단한 방산 소식을 전하는 시간인데 연휴라 오늘은 별 특별한 소식은 없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는 짧게 하고 다시 우크라이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 8월 10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과 북한산 무기가 우크라이나전에 지속 투입될수록 북한은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무기의 성능도 더욱 개선할 수 있으며 그만큼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의 영내 국가가 직면할 위협도 커질 수 있다며,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추가 탄도미사일을 공급받았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기타 무기들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러시아는 자국 영토에 북한군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고,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는 이제 북한의 지원군 없이는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추정치 3만 명을 크게 웃도는 최대 5만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행동과 협력 상호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방공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전쟁 중인 국가에는 무기를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걸 거부했는데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크라이나의 전 외무부 장관은 한국은 여전히 외면한 채 우리에게 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한국의 신들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막말까지 하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우크라이나는 좀 심하게 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급하면 저럴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국 수도가 적국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데 그 공격을 막을 수단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울지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과거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을 때도 우크라이나는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아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막는데 패트리어트3가 아닌 패트리어트2 미사일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원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때는 요격 미사일을 2발을 발사해야 하는데 한 발만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이란 전쟁에서 UAE는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90% 이상의 방어 성공률을 기록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보통 요격 미사일의 요격 성공률은 원래 70%입니다. 실제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개발할 때도 요격 시험의 성공률은 76에서 82%였습니다. 그래서 요격 성공률이 70% 이상이어서 시험에 통과된 건데요. 그런데 어떻게 실전에서는 요격 성공률이 90%가 넘었을까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면 요격 성공률은 70%이지만 두 발을 발사하면 요격 성공률은 90%가 되는 것입니다. 한 발을 발사했을 때 요격 성공률은 70%이기 때문에 남게 되는 요격 실패율은 30%인데요. 그럼 두 번째 요격탄을 발사하면 그 나머지 30%에서 또 70%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하게 되고, 그럼 30%에서 20% 정도는 요격 성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격 성공률이 90%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때는 무조건 두 발 이상의 요격탄을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이 원칙을 어기고 요격탄을 아끼기 위해서 한 발을 발사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은 UAE의 수도 아부다비는 탄도미사일에 의한 피해가 거의 없었지만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재고가 남아있을 때도 우크라이나는 간혹 탄도미사일 방어에 실패를 해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이 수도인 키이우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가 요격탄을 아끼기 위해서 요격미사일을 한 발만 발사해서이고, 그래서 가끔 탄도미사일 요격에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말 우크라이나는 최선을 다해서 요격미사일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엄청나게 많이 소진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공급을 해주지 않아서 우크라이나는 요격 미사일이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아주 심각한 상태이고, 우크라이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급박한 우크라이나의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는 딱 세 나라뿐입니다. 어디냐면 바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뿐입니다. 우선 당연히 미국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제공해 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이미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보유해야 하는 적정 미사일 재고보다 보유량이 떨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해도 최소한 자국의 보유량을 우선 채우는 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원칙이기 때문에 미국은 최소한의 적정 재고량을 채우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라이센스 생산하는 걸 허용한다고 했지만 그게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지금은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라이센스 생산하는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두 번째 국가는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라이센스 생산하는 나라이지만 연간 생산량은 고작 30발에 불과하고, 이 물량도 지금 미국의 재고를 채우기 위해서 미국에 우선 공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남는 게 우리나라인데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저번 이란 전쟁 때 이미 UAE에 천국 미사일과 포대를 긴급 공급해 준 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불과 수개월 안에 우크라이나에 천국 포대를 긴급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고 이스라엘과 유럽도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을 생산하고 있지만 이 나라들은 지금 자국 재고도 못 채우고 있고, 그리고 생산 자체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에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뿐인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매달리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원인으로는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 말고도 지금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을 계속 건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항상 이 문제가 나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나라에게 말고 우크라이나와 친한 일본에게 도와달라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일본과 상당히 가까운 관계이고, 이런 일본과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야스쿠니 신사를 우크라이나 대사가 참배를 한다던가 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점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고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우리나라에서 비밀리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기사가 몇 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이야기해보면요. 우선 얼마 전에 저도 언급했듯
우리나라가 체코를 경유해서 우크라이나에 백문의 105mm 야포를 지원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은 우리나라의 일부 몇 개 언론사에서 기사화한 거지만 당연히 이 언론사들이 최초 기사를 낸 건 아니고요. 최초 기사를 낸 건 바로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익스프레스입니다. 그럼 이 우크라이나 매체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이 우크라이나 매체가 이 주장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건 유엔의 재래식 무기 등록부인데요. 이 유엔의 재래식 무기 등록부에 따르면 한국은 체코에 105mm 견인포 100문을 판매하기로 했지만 정작 체코의 견인포 보유량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105mm 포가 체코를 경유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거 아니냐는 추측인데요. 분명 우크라이나 매체의 말처럼 유엔의 자료에는 우리나라가 체코에 105mm 견인포를 판매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지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체코에 고철로 판매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무슨 목적인지는 전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견인포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건지 확인된 사실은 전혀 없고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매체의 주장은 추정에 불과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우크라이나 지원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만든 포병용 AI를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테스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소식도 우크라이나의 방산 전문 매체인 암스 모니터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한국의 방산 AI 스타트업인 유타입 인더스트리즈가 우크라이나 군대와 함께 AI 기반 포병 표적 처리 소프트웨어인 바바라를 시험했고 아주 훌륭한 성과를 냈다는 소식인데요. 바바라는 어떤 AI냐면 전방 관측병이 스마트폰으로 표적 위치를 음성으로 보고하면 AI로 분석해서 디지털 정보로 변환해주는 시스템인데요. 기존에는 전방 관측병이 포병에게 사격 요청을 하면 중간에 누군가가 이걸 디지털 신호로 전환해서 포병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이걸 AI가 알아서 해서 포병의 대응 시간을 대폭 줄이는 시스템인데요. 이번 사업은 유타입 인더스트리즈가 우크라이나군의 2개 부대에 접촉해서 현장에 적용했다고 하고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크라이나군 제92여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이 사실일까요? 우선 이게 가능한 게 우크라이나의 독특한 시스템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최신 드론 등 최신 기술을 최대한 빨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각각의 부대가 직접 무기 공급업체와 접촉해서 새로운 시스템이나 무기를 공급받는 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여러 회사들은 직접 우크라이나 부대와 접촉해서 중간 단계 없이 바로 새로 개발한 무기를 공급하고 있고 그 부대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무기의 개선에 바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아주 효과가 좋아서 러시아보다 훨씬 더 빨리 최신 무기를 우크라이나 군대가 보급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고 바로 이 방법 때문에 드론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앞서갈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유타입 인더스트리즈는 한국 기업인데 한국 기업이 직접 우크라이나 군대를 지원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우선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우크라이나 군대와 접촉해서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영국 등 여러 외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부대에 직접 무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걸 금지하는 한국 기업이 그런 걸 해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유타입 인더스트리즈라는 회사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우선 유타입 인더스트리즈가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인지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실제로 유타입 인더스트리즈는 우리나라 기업인 게 맞고요. 포병 출신 대표가 창립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다만 유타입 인더스트리즈는 우리나라 기업인 게 사실이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이 직접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유타입 인더스트리즈의 대표는 7년 이상 걸리는 우리나라의 너무 느린 조달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선 자신이 개발한 AI를 외국, 특히 미국에 공급을 하고 이걸 우리나라 군대가 역으로 도입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고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미국에 별도의 미국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원도 우리나라에 국적을 둔 우리나라 회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게 아니고 미국에 국적을 둔 미국 회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확히 이번 지원을 하고 있는 회사도 법적으로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건데요. 결론은 제가 이야기했던 두 사례 다 한국 정부가 개입한 게 확인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유엔의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체코의 백문의 견인포가 넘어갔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게 우크라이나에 넘어갔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분명 모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건 정확히 미국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개입할 여지 자체가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정부가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 군대를 지원한 사실은 확인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최대한 우리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비밀리에 지원했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인데요. 당연히 그 이면에는 실제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현재까지는 그 어디에도 우리나라 정부가 개입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한 사실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에 매달리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납득은 갑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까지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전혀 없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도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절대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무기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한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를 원했지만 지금은 제가 지원하기를 원했던 천궁이 이미 이란 전쟁에서 UAE에서 실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고 지원해줘야 하는 나라도 많지만 그 모든 나라를 우리나라가 지원해줄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특히 우크라이나는 평소에 우리와 그 어떤 친분이나 접점도 쌓아두지 않은 나라인데 굳이 우리가 이 나라를 지원해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